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섹스를 몇 번이나 했을까? 막상 숫자를 떠올려보면 어쩐지 조금은 민망해지고 어쩌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관계회복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정희숙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 성관계에 대해 솔직하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이 숫자에 놀라는지, 왜 이야기가 중요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성생활이 멈춘 자리에 찾아오는 감정들, 함께 즐기지 못하는 삶에 남겨진 거리감, 그리고 다시 설렘을 시작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까지.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남편이 없는 삶을 꿈꾸는 아내들. 그냥 혼자 살고 싶어요. 이런 말 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울에 사는 52세 윤 여사님은 최근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남편과는 대화도 거의 없는 상태. 이 사람 없이 사는 게 더 평화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년 여성의 3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삶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했죠. 물론 여기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 성적 갈증, 대화 단절, 감정적 외로움. 겉으로는 잘 사는 부부로 보이지만 속은 텅 빈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설렘도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다는 말은 이제 중년 여성들 사이에 공감어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새로운 이성에게 따뜻한 말을 들었을 때 그 감정은 단순한 외도나 일탈이 아니라 내가 사람답게 대접받는다는 확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이 쌓이면 어느 순간 남편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거나 적어도 마음의 거리부터 두기 시작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과의 삶이 당연한 것이라 여겨졌던 그 시절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삶이 나답게 사는 길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중년 이후 혼자라는 선택이 두려움이 아닌 자유로 다가오는 이유. 그건 외로움보다 무미건조한 동행이 더 지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 55세까지 섹스 3,800번? 당신은 몇 번 했나요? 55세까지 섹스를 3,800번? 이 숫자 믿기 힘드시죠? 미국의 한 관계 심리학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가 평균적으로 평생 동안 갖는 성관계 횟수가 약 5,000번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 계산해보면 대략 55세까지 약 3,800번 정도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몇 번쯤 했을까? 경기도에 사는 57세 김모 씨는 이런 질문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으면 지금 내가 이럴 리가 없죠. 결혼 생활 25년 차 초반 몇 년을 제외하면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든 관계. 서로에게 익숙해질수록 그 필요성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통계의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년입니다. 젊을 땐 시간이 없고 중년이 되면 마음이 없죠. 몸이 아니라 마음의 간극이 관계의 횟수를 결정짓는 시대입니다. 또한 중년 이후의 성생활은 단순한 신체적 만족을 넘어 자존감과 정서적 연결감을 확인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성 친구와의 소소한 스킨십에서 누군가는 상상 속 관계에서조차 잊었던 감정들을 떠올리기도 하죠. 지금까지 몇 번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몇 번을 진심으로 원해서 할 수 있느냐입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건 그저 평균일 뿐 당신의 진짜 감정은 지금 이 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 숫자가 너무 작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3. 섹스가 재미없다는 남자들 이유는 충격적. 요즘은 그냥 귀찮아요. 재미도 없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종종 다가오지만 자신은 몸도 마음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엔 그렇게 뜨거웠던 관계였는데 지금은 그저 의무처럼 느껴진다는 이 씨. 이런 남성들의 이야기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 은근히 퍼지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게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감정의 단절. 예전엔 연인처럼 느껴졌던 아내가 이제는 생활 파트너로만 보인다는 거죠. 연애 감정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더 이상 설렘이 아닌 관리가 됩니다. 이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끌어당기던 자극이 사라지면 몸도 자연히 반응하지 않게 되죠. 둘째, 성적 자존감의 붕괴입니다. 남성들에겐 말 못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강인하지 않은 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잃은 시선. 그 모든 것이 관계 자체를 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이유는 새로운 감정을 느낄 상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성욕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일으킬 누군가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몸의 변화보다 더 무서운 건 감정의 마비입니다. 자극은 외부에서 오지만 욕망은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그 마음을 다시 일깨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중년의 성적 회복 아닐까요? 4. 여자들이 싫어하는 섹스 공통된 한마디. 그렇게 빨리 끝내면 난 뭐가 되나요? 이 한마디. 여성들이 섹스 후 가장 자주 하는 불만 중 하나입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교류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성들이 여전히 성과 결과에만 집중하죠. 특히 중년 이후 여성들은 과정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박 여사님은 이런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늘 똑같아요. 뽀뽀 한 번 없이 시작하고 5분이면 끝나요. 그게 사랑인가요? 습관이죠. 이런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은 바로 배려 없는 섹스입니다. 여성들이 싫어하는 건 야하거나 자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감정하게 흘러가는 혼자만의 시간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말 없는 관계입니다. 중년 이후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꺼리는 커플이 많지만 바로 그 대화 부족이 오해를 낳고 불만을 키웁니다. 여성들은 느낌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방식이 좋은지, 어떤 분위기가 편한지 그걸 함께 이야기하고 만들어가길 원하죠. 그러나 남성들 중에는 여전히 알아서 해주겠지 혹은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는 식의 반응이 많습니다. 바로 그 무심함이 여성의 욕망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여성들이 싫어하는 섹스는 육체보다 마음이 소외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한번 식기 시작하면 다시 되살리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집니다. 각방 쓰는 부부 섹스리스 확률 2배. 잠버릇 때문에 각방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벌써 3년째네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58세 정모 씨 부부는 처음엔 단순한 수면 문제로 각방을 시작했지만 그 뒤로 한 번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어색해졌어요. 같이 자는 게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처럼 각방은 단순한 수면 공간의 분리가 아니라 관계의 거리감까지 함께 벌어지게 만드는 무서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각방을 쓰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섹스리스 확률이 무려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생기면 감정적인 연결도 점차 약해집니다. 밤에 자연스럽게 손이 닿는 순간 따뜻한 체온, 이런 사소한 접촉이 사라지면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죠. 특히 중년 이후엔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일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혹시나 거절당할까, 부담을 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아예 시도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물론 각자의 공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 코골이, 수면 장애 등 건강 문제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의도된 거리와 무관심의 거리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의도된 거리라면 그 안에서도 감정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인사나 가벼운 터치, 함께하는 대화 같은 사소한 행동이죠. 각방을 쓴다고 해서 섹스리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방을 핑계로 서로의 체온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점점 식어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나요? 아니면 마음도 함께 따로 자고 있나요? 6. 아내가 외도보다 더 싫어하는 남편 행동. 차라리 바람을 피웠다면 이해라도 했을 거예요. 이 말 충격적이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아내들이 남편의 어떤 행동을 외도보다 더 큰 배신으로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무관심입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김 여사님은 남편과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부족함 없고 폭력도 없지만 문제는 너무 없는 듯 존재한다는 겁니다. 밥 먹었는지, 기분은 어떤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어요. 이런 무심한 일상이 반복되면 아내는 점점 나는 투명인간인가?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여성에게 있어 가장 큰 외로움은 곁에 있는데도 외로운 감정이라고. 남편의 외도는 한순간의 배신이지만 무관심은 매일 반복되는 감정의 방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무관심이 아내의 성적 자존감까지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칭찬 한마디, 애정 어린 시선, 이런 것 없이 살다 보면 나도 여자로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때 주변에서 친절한 이성이 다가온다면 아내는 그 감정에 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원인은 외부가 아닌 이미 식어버린 안쪽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칭찬한 게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건요? 섹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필요한 건 감정의 연결입니다.
여성이 싫어하는 건 남편의 실수보다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그 무심함이 관계를 갉아먹는 진짜 외도일 수 있습니다. 7. 왜 우린 함께 즐길 수 없을까? 부부 문화의 부재. 우리 부부는 같이 하는 게 없어요. 밥도 따로, TV도 따로, 주말에도 각자 보내죠. 서울에 사는 54세 정 여사님의 말입니다. 결혼한 지 27년, 이제는 부부가 아니라 하숙생처럼 느껴진다는 그녀. 가장 슬픈 건 함께 웃을 일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중년 이후의 부부들이 가장 자주 겪는 갈등 중 하나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이제는 습관처럼 따로 노는 삶이 당연해진 거죠. 문제는 이 틈이 점점 깊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 관심이 없으니 대화도 줄고, 대화가 줄면 감정 교류도 사라지고, 결국엔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는 이런 말도 합니다. 부부끼리 무슨 문화가 필요해? 하지만 문화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같이 산책하며 나눈 대화, 같은 영화 보고 웃은 시간, 주말에 같이 장 보며 나눈 농담 같은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작은 공통의 경험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부부 문화가 사라지면 섹스도 대화도 웃음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빈틈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로 열리게 되죠. 여러분 부부는 마지막으로 함께 웃은 게 언제인가요?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갖는 건 사치가 아니라 지금 관계를 지키기 위한 필수입니다. 사랑은 기억을 통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함께한 문화 속에서 자라납니다. 8. 성생활 만족도 장소만 바꿔도 확 달라진다. 맨날 침대에서만 하는 게 너무 뻔해요. 대전의 56세 이 여사님은 남편과의 성관계가 점점 재미없어졌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싫은 건 아니지만 늘 같은 장소, 같은 순서, 같은 방식. 그냥 형식 같아요. 느낌이 없어요. 의외로 많은 중년 부부들이 이런 감정을 겪고 있습니다. 성생활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건 몸이 아닌 상황이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장소에 따라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다고. 같은 사람과 같은 행위를 해도 환경이 달라지면 감정의 몰입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예를 들어 가끔은 호텔처럼 꾸민 방에서 혹은 캠핑 분위기의 작은 공간에서 심지어는 조명이 바뀐 거실에서조차 관계의 느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성생활이 단조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몸보다 상황의 변주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장소를 바꾸는 건 단지 눈요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는 건 서로에게 다시 설렘을 불러오는 신호가 됩니다. 한 번쯤은 집안의 다른 공간에 향초 하나, 음악 하나 더 해보세요. 혹은 여행 중 가볍게 서로의 손을 잡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아직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감정이 몸보다 먼저 마음을 흔들게 됩니다. 성생활이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 먼저 장소를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감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9. 부부 사이 벽 허물기 시작은 마음 클리어. 미안하다고 하고 싶은데 어색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경기도에 사는 53세 박 씨는 아내와 작은 다툼이 있고 나면 며칠씩 말을 안 하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서로 너무 익숙해진 사이일수록 사과나 표현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속에 쌓인 감정들이 부부 사이를 서서히 막아서는 벽이 됩니다. 중년 부부들의 관계 회복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마음 클리어입니다. 그동안 쌓인 오해, 섭섭한 말 못한 감정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비워내는 과정이죠. 심리 상담에서는 종종 감정을 덜어내야 사랑이 다시 채워진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얽매인 채 현재를 살아가면 결국 그 감정의 찌꺼기가 서로를 밀어내게 되니까요. 마음 클리어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그땐 내가 너무 예민했어. 미안해 말이라도 먼저 했어야 했는데. 이런 짧은 말이 벽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됩니다. 또한 서로의 감정을 듣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변명보다는 공감, 설명보다는 경청. 중년 이후 부부관계는 이런 태도에서부터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큰 행동보다 작은 진심에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마음을 비운 자리에 다시 자라납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도 말 못한 감정이 쌓여 있진 않나요? 오늘 그 벽 하나만 무너뜨려 보세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의 봄을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섹스 없는 부부 생활 과연 가능할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돌아보면 중년 이후 부부 생활에서 성이라는 주제가 단순한 신체적 행위를 넘어 감정의 연결선이라는 사실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성은 필요 없어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생활은 중년 부부에게 있어 단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매개입니다. 부부 사이에 성이 없어진다는 건 자극이 아닌 감정의 끈이 끊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끈을 다시 이어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더 말 걸기, 조금 더 손잡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여전히 이성으로 바라보는 노력. 건강한 성생활은 완벽한 기술보다 따뜻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 하나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